안녕하세요. 파이토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텐서 했었죠. 텐서 플로우가 아니고 텐서를 했었죠. 네, 텐서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텐서를 몇 차례에 걸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스스로 뭐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좀 뭐 지금도 텐서에 대해서 뭐 엄청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오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해한 텐서가 맞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막 텐서 뭐 짱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뭐 저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텐서를 뭐라고 생각하냐, 텐서가 뭐냐, 텐서가 뭐라고, 텐서가 뭐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냐라고 한다면 어, 두 가지식으로 하려면 텐서는 뭡니다 이렇게 하기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제 성의까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두관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변 얘기를 먼저 하고 결론을 약간 끌어내는 약간 그런 화법에 좀 더 익숙한 것 같기도 해요. 제 스스로도.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해본 어떤 회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기서 이 두 가지씩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론을 먼저, 결론, 본론, 이걸 먼저 한 줄? 좀 요약해서 얘기하고 먼저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해라라는 게 그 회사의 법칙이었 규칙 이런 거였었어요. 문화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영어가 대부분 또 영어 문장 이런 것도 대부분 두 가지씩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주제 토픽 뭐 이런 게 그런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약간 이제 풀어내고 약간 그런 게 많다 보니까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텐서가 뭐냐라고 물으면 텐서를 바로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긴 해요. 그래서 텐서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약간 낯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요새야 뭐 여러분들 지금 특히 머신러닝 하거나 이게 딥러닝 하고 파이토칩 텐서플로우 하는 분들이야 텐서가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낯설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냐면 일단 고등학교 과정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겠어요. 제가 대학교 공업수학을 배우진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어쨌든 학부 수학 과정 중에는 텐서를 들었던 기억이 많진 않아요. 벌써 20년 전이다. 뭐 완전 가물가물하죠, 솔직히 그죠? 네, 그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 여러분한테 익숙한 게 뭐냐? 텐서랑 약간 한통 속인 느낌인 거 뭐냐면은 역시 벡터 그리고 행렬입니다. 이 두 개가 다 벡터 공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롭죠. 일단은 벡터 공간의 그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가 이제 집합과 연산이 있는 구조이긴 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일종의 군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기저셋, 기저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들이 다 벡터예요. 집합의 원소들. 그래서 이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라고 해도 되죠, 사실은. 엘리먼트도 벡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에서의 그 선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선형성. 그래서 그 선형성에서의 그 선형 변환, 선형 함수, 뭐 리니어 매핑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이제 그 선형 결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가 벡터들의 덧셈과 벡터 덧셈이 그러니까 벡터 공간은 벡터 덧셈이 정의가 돼요. 벡터의 덧셈이란 연산이 정의가 돼요. 덧셈. 그다음에 벡터랑 곱하는 거는 정의가 벡터 공간에서는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벡터 공간에 공리가 9개가 있거든요. 벡터 공간이라 함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벡터 공리가 9개가 있는데 9개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연산이 두 종류의 연산이 정의가 돼요. 그게 벡터끼리의 합이고요. 더하는 거. 그다음에 벡터와 하나가 사실은 벡터 공간이 벡터들끼리만 모인 집합이랑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일명 이제 보통 필드 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는 어떤 거냐면 곱셈과 덧셈과 곱셈 혹은 뭐 거기에 준하는 연산 두 개가 정의가 돼 있고 그 두 개가 당연히 이제 뭐 닫혀져 있고 그다음에 뭐 이루어야 될 법칙이 되게 많아요. 그런 대수적인 구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 딴 뭐 주제로 그룹
군을 좀 다루고 있잖아요. 그 군이 뭐냐라고 할 땐 군이 이제 그 대수적 구조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대수적 구조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대수적 구조는 그 어떤 집합의 대수적인 구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대수적인 구조가 성립하려면 집합만 딸랑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집합의 원소들 사이의 관계를 지어주는 연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연산 일종의 함수이자 관계거나 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보통 이 연산은 보통 이제 연산에는 그 연산의 그 인풋, 그러니까 항을 몇 개를 받냐라는 걸로 보통은 이항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단항 연산도 있긴 하지만 이항 연산은 그 집합의 원소 두 개를 내서 두 개를 연산을 하면 그 결과가 아까 그 원래 얘기했던 그 집합 우리가 그 알고 싶어하는 그 집합으로 다시 또 매핑이 돼요. 그러니까 공역이 죄송 정의역이 예를 들면 그 집합의 S라고 하면은 S 그 곱하기 S 함수 그 뭐지 집합곱 그다음에 공역이 그 다시 또 그 집합 요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연산에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다는 건 뭐냐면 연산의 결과가 다시 그 집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제 성립하는 대수적인 구조를 우리가 보통 마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수적 구조 자체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집합과 연산의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집합과 연산이 짝을 이룬 페어를 이룬다거든요. 집합과 연산이 짝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대수적 구조라는 관점에서의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연산이 닫혀 있다.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가 다시 그 집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가장 약한 조건이라고도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그 다음에 마그마 다음이 이제 제가 방금 공부했거든요. 거기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은 세미그룹이에요. 세미그룹에서 네, 결합 법칙 다음에 추가로 항등원이 존재하면 모노이드예요.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하면 여건도 이제 고려할 수 있잖아요. 여건까지 존재하면 그때서야 그룹입니다. 여기까지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링 있고 뭐 필드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채는 연산이 일단 두 개 이상, 두 개, 두개 이상 아니고 두 개에 대해서 좀 더 특성을 갖고 있는 가장 풍부한 형태의,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풍부한 형태의 대수적인 구조예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가 채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벡터 공간일 때도 그 벡터 공간의 대표적인 그 벡터 공간을 이루는 그 필드로 실수를 많이 쓰거든요. 복소수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필드의 상의 원소와 하나랑 그다음에 그거랑 벡터랑의 곱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쓸 때는 항상 그걸 스칼라 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칼라랑 그 벡터랑 이렇게 곱한다라는 그거는 할 때는 항상 스칼라를 먼저 써요. 뭐 안에 그냥 그 표기는 제가 펜을 안 꺼내고 해보려다가 꺼내야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스칼라예요. 요게 벡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여기 뭐 점 안 써도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스칼라 배 뭐 이렇게 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벡터 에디션 더하는 거랑 스칼라 영어 발음은 스케일러예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벡터 스페이스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벡터들이 있으면 벡터들을 이렇게 선형 결합을 하면은 요거와 덧셈으로 이렇게 쭉 결합을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A1 V1 플러스 A2 V2 플러스 뭐 이렇게 쓰는단 말이죠. 이렇게 띵띵띵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에 그 이 표현을 이 행렬로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선형 변환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선형 변환 결국은 그때 이제 이렇게 2차원으로 이렇게 숫자를 쓰죠, 그죠? 가로 세로 혹은 행렬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해서 행렬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으로 이렇게 선으로 직선으로 쭉 그러니까 한 줄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 우리가 보통 배열이라고 부르는 1차원 배열이라고 부르는 그게 벡터고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거 뭐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2차원 배열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행렬이에요. 수학적으로는. 그리고 3차원부터가 이제 텐서죠. 3차원 이상 n 그래서 텐서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1차원인 벡터나 2차원인 행렬도 텐서라고 불러도 될 수 있죠. 예, 뭐 텐서라고 굳이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예, 그냥 오더가 차원이 1이거나 2인 텐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텐서라고 보통 부르면은 오더 1위짜리는 잘 안 하는 거고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오더 2짜리, 그러니까 2차나 3차 정도 3차원, 2차원, 3차원 그 정도부터 이제 텐서라고 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텐서가 뭡니까에 대한 대부분 10분 동안 하고 있는데 참 들으시는 분들은 지겹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텐서 설명을 이 파이터치 그 튜토리얼 문서조차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 직방으로 못 내리고 돌려 뭐 뭐랑 유사하다 뭐 뭐랑 유사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벡터나 행렬하고 유사하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n 차원 파이토 뭐죠? 뭐죠? ND 어레이 그러니까 넘파이의 ND 어레이랑 비슷하게 n 차원 배열을 얘기합니다.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나무 그뭐 위키피디아를 봤을 때는 거기도 수학적으로 텐서플로우를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텐서플로우 is 아니 텐서플로우 텐서 is 이렇게 안 하고 텐서가 뭐의 리프레젠테이션이다 뭐를 리프레젠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텐서플로우 자꾸 텐서는 뭐냐? 텐서는 어,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그냥 n차원 배열의 n차원 배열 표현이다. 아이고 n차원 배열 표현이다. 또 n차원 배열이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n차원 배열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간단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간단하고 너무 축약한 느낌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유, 여기 어디 언제 무슨 12분 동안 텐서 얘기했네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샘플을 처리하는 코드는 매우 지저분해질 수 있고 또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으로는 우리 데이터셋 관련된 코드를 모델 트레이닝에서 좀 분리하고 싶어요. 더 코드를 좀 읽기 좋게 그리고 좀 뭐랄까 모듈화 할 수 있게 파이토치는 두 개의 데이터 원시형 도구 데이터 도구 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프리미티브라는 표현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이 프리미티브라는 거는 그 뭐라 할까? 그러니까 네이티브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가장 직접적인 도구, 직접적인 수단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 로더, 그다음에 데이터 셋. 그래서 이거 약간 안 쉬운 거는 여기는 S가 소문자예요. 여기 L자는 대문자인데. 어, 그래 해야지. 자, 그래서 아마 데이터셋이라는 표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단어를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데이터셋을 미리 로딩하고 프리로딩하고 그다음에 너 자신의 데이터도 포함해서 그래서 프리로디드 데이터셋 죄송합니다. 아이고 프리로디드 데이터셋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저만의 고유한 데이터가 아니고 이미 세상에 널려 있는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샘플을 저장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짝지어진 레이블도 저장을 하고요. 데이터 로더는 그걸 다 감싸서 이터러블 라운드 데이터셋의 주변 이렇게 데이터셋을 돌면서 이터러블 그러니까 반복 보죠.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샘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냥 샘플이 한 개가 아닐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파이토치 도메인 라이브러리는 상당 많은 수의 넘버 오브는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패션 엠리스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어디선가 수집할 필요가 없고 이 좀 좋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 공부하려고,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이거를 서브 클래스한 확장한 그리고 특정한 데이터들을 위해서 함수들을 또 구현해 놨다. 고맙습니다.
눌러보진 않겠습니다.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오디오도 있다 못합니다. 자, 데이터셋을 로딩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 코스는 지금 패션 앱리스트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앱리스트는 토치 비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냥 생 토치 말고 메인 토치 말고 비전 시각 뭐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비전이 컴퓨터 비전 인식하는 거죠. 네, 이미지 인식하는 거. 그래서 자, 패션 앱리스트는 어유 잘란도 아마 이 미국 사람은 젤런도라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의 아티클 이미지 아마 잡지인 것 같은데요. 이미지를 갖고 있답니다. 6만 장. 와, 6만 장의 트레이닝 샘플이고요. 그다음에 만 장의 테스트 샘플. 이게 왜 이렇게 있냐? 쉽게 하면 6만 장 있고 만 장 있다는 건데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각각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네. 사실은 이 파이토치는 머신러닝 자체에 대한 입문서는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놔야겠다. 자, 왜 그러냐면 그렇고, 왜냐면, 머신러닝 자체에 대한 입문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그때 일요일날 저녁마다 송티처님하고 텐서플로우 스터디 했을 때는, 구글의 텐서플로우에 무슨 크래시 코스 뭐 이런 걸 봤나? 그래서 그냥 구글에서 웹사이트예요. 그 웹사이트에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텐서플로우를 그렇게 튜토리얼로 잘 구성을 해놨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는데 아직 그걸로 아직 저는 먹고 산다는 건 아니지만은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좋아요.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은 여러 명이서 하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셀프 스터디니까 혼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 명이서 하면 여러 명이서 하는 대로 동기부여나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헬스장에서는 PT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죠. 왜냐면 저도 이제 최근에 PT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10회를 받아봤는데 확실히 이제 운동을 가게 하는 효과는 있다. 큰일 나죠, 그죠? 노쇼는 뭐안 되죠. 한 회가 워낙 비싸기도 물론 뭐 또 조정하면 되긴 하죠. 미안하고 그건. 그다음에는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그 학생 트레이너분이 트레이너 다 받는 분을 놀려주질 않죠, 솔직히. 그럴 거면은 그 비싼 수업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50분 거의 하는 것 같은데 한 기구 종류 한 5가지? 한 10분, 10분보다 더, 5가지보다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가끔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 4세트에 20회 정도 하잖아요. 총 80회에서 이제, 보통 80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1분씩 쉬지만, 어쨌든, 한번 20회, 20회 할 때 2분 하고 1분 쉬고 하면은 딱 10분 되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량도 조금씩 늘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고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거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땀을 엄청나게 하고, 막 근육이 막 우신우신하게 아프다? 어쨌든, 자극이 많이 오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할 때는, 트레이너분 없이, 이제 혼자 할 때는 그렇게 잘 안 되죠. 예, 이를 악물고 하기까지는 잘 안 되기도 해요. 네, 스터디도 약간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예, 그래서 뭐 과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머신러닝에서 여러분들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머신러닝 공부를 하고 오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머신러닝을 따로 뭐 세세히 설명할 생각은 별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오니까 조금 얘기는 하긴 해야죠. 뭐냐면 지금 하는 얘기는 지도 학습일 거예요, 아마. 그죠? 레이블이 다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도 학습이고, 레이블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아마 있잖아요. 패션 사진이 있어요. 옷 입은 사진이 있어요. 그럼 그 옷이 어떤 종류의 옷이냐라는 걸 9가지인가 8가지인가 그걸 판별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클래스를 구분한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이 6만 장의 사진에 대해서 각각 사진에 옷 종류가 다 이렇게 정답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정답이 매겨진 총 7만 장의 사진을 6만 장과 1000장으로 만장으로 나눠서 하나는 뭐 트레이닝, 하나는 테스트 이런 식으로 구분하냐라고 한다면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 모델 학습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전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나? 뭐냐면은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어쨌든 데이터셋이 혹은 데이터가 이미지가 레이블을 붙은 정답을 아는 이미지가 7만 장 있다고 쳐요. 그럼 7만 장을 다 트레이닝에 쏟아부으면 좋을 수도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당연할 수도 있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써버리면 트레이닝된 결과의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델이 정말 트레이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좀 웃기죠? 예. 그냥 자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측 시작하면서 이렇게 넣어보는데 진짜 실전 투입을 바로 해버리는 거죠.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실전 투입을 바로 하지 말고 우리가 데이터셋을 갖고 있으면 레이블이 된 있으면 그거를 좀 나눠요. 비율이 있어요. 제가 비율 가지고 못 외웠는데 지금 봤을 때는 한 뭐 7대 3까지는 8대 2, 9대 1, 뭐 9대 1은 아닌 것 같다. 8대 2쯤 되려나?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나눠서 그거를 그 큰 쪽을 8쪽을 뭐 5대 5 아니고요. 큰 쪽을 트레이닝을 하고요. 작은 쪽을 그 트레이닝 결과의 모델을 한 번 더 검증합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그래서 잘 되나 확인하는 거죠. 되게 똑똑하죠, 그죠? 자,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각 샘플은 28 곱하기 28의 그레이스케일 흑백인데 그레이스케일인 거 봤을 때는 그레이스케일 단위가 있을 것 같은데 0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죠? 몇 단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픽셀 자체는 많은 픽셀은 아닌 걸로 보이죠. 어쨌든 2차원 이미지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레이블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이어지거나 짝지어져 있는 레이블이 10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로드를 하면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될지를 경로를 주셔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서버에 있을 거예요. 뭐 그러면 그 서버에서 뭐 서버 공간에 받아오면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둬야 처리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뭐 너무 멀리 가는 거고 그래서 내 컴퓨터에 일단 떨고 놔야 그래서 내 컴퓨터 떨고는 경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은 지금 데이터셋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인지 테스트인지 뭐 그거를 지정한다네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툴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할지 아니면 루트에 없으면 있으면은 그냥 다운로드 이미 받은 거 있으면 그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트랜스폼은 피처 레이블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이건 좀 다음에 트랜스폼 할 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죠. 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쭉 보면은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고 임포트 쪽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to 텐서 텐서로 트랜스폼을 하는구나. 그 이미지 데이터를 그죠? 직관적이죠, 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엠리스트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 트레인 트루, 트레인 폴스 이렇게 돼 있죠. 재밌다. 이렇게 트레인 트루 하면 여기가 알아서 트레이닝 데이터 6만 개 꽂아주나 봐요. 폴스 하면 알아서 6만 개 꽂아주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콜랩으로 갔어요. 콜랩에서 첫 번째 셀은 별거 없고요. 두 번째 여기입니다. 아까 봤던 이제 여기 그렇죠? 여기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게 아마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밑에도 보이죠? 네, 지금 막 다운로드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다 끝났어요. 엄청 빠른데요? 네, 빨리 받았습니다. 네, 좋군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데이터셋을 인덱스를 해서, 리스트로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엘리먼트를 인덱스로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레플람 립을 써서 샘플 몇 개를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몇 가지 샘플을 시각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레이블스 맵을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0,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피겨를 플람 립에 피겨를 잡아주고 칼럼 로스를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해놨습니다. 이건 뭐 파이토치 코드라고 보긴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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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러들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랜덤으로 인덱스를 잡아가지고 총 몇 개, 6만 개라고 했잖아요. 6만 개 안에서 랜덤으로 인덱스를 꺼내서 그걸로 데이터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화면에 그린 거예요. 랜덤으로 9개
고른 거죠. 해볼까요? 실행해볼까요? 자, 요겁니다. 엄청 빠르네. 그래서 랜덤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여기랑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 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좀 다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파일에서 그 프리로드 된 거 말고 우리가 그냥 미리 제공해 주는 거 말고 네 거를 불러드리면 어떻게 했냐? 근데 요게 좀 재밌어요. 뭐냐면 이 파이토치는 그 미리 정의되어 있는 거, 프리로드, 프리디파인드 이런 거가 그냥 한 세트가 있고 그다음에 네 거는 자꾸 네 거라니까 자꾸 드립이 떠올라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네 거야 뭐 그거 있잖아요. 아유 뭐든 미스터 선샤인이었나? 하여튼 네. 하여튼 네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모델 뉴럴 네트워크도 네 거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정의하게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데이터셋도 네가 만들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함수를 구현하라고 합니다. 커스텀 데이터셋 클래스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밑에 코드를 잠깐 보면은 요게 그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 파이토치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인데 그거를 내가 확장해서 나만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정의하겠다라고 하면 내 데이터 갖고 내가 어디선가 수집한 데이터 갖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세 개의 함수를 이거는 생성자고요. 뭐 이건 뭐 길이 나타내고 뭐 이건 특정한 그러니까 인덱싱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정의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제가 왜요? 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왜 굳이 너의 시그니처를 다 따라야 되냐? 인터페이스를 다 따라야 되냐? 이게 이쪽 인터페이스잖아요. 왜 따라야 되냐라고 한다면 파이토치가 잘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한다면 추상화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파이토치 보다 뭐 엄청 많이 쓰고 하지만은 몇 년 전에 좀 썼을 때도 보면은 코드 읽기도 편하고 제가 짤 때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역시 인터페이스의 힘이라는 생각이. 이게 텐서플로우를 약간 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는. 네. 봐야겠죠.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데이터셋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데이터 보여주는 게 데이터셋이지 뭐. 그렇게 아니고 파이토치에서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데이터셋 클래스를 상속한 애들이니까 그 기조 안에서 그 시그니처, 그 인터페이스 안에서 다들 합의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작성을 한다는 거죠. 개발을. 음. 그러니 내가 데이터셋을 다룰 때에도 저 데이터셋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셋 클래스를 가지고 하는 모든 작업들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엠리스트가 이미지가 이미지 DIR의 디렉토리에 저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레이블이 별도의 CSV 파일에서 annotations 파일로 저장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왔고요. 이닛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셋 오브젝트를 인스턴시에이션,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인스턴스화 할 때 그때 한 번 실행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성자 혹은 초기화자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지 초기화하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초기화자. 야, 이게 참 파이썬은 여기가 모르겠어요. 이게 언더바, 언더스코어, 이게 밑줄이 두 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아하, 그렇죠. 자, 여기 두 개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의 샘플들의 총 개수를 리턴을 해달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은 인덱싱 하는 거. 그래서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그것 중에 그 인덱스에 맞는 데이터 샘플을 하나 꺼내달라. 뭐 이런 겁니다. 음, 네, 그렇군요. 이게 코드가 있나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왠지. 있나? 있네요. 근데 실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클래스 선언 자체는 문제가 없죠, 솔직히. 이건 실제로 실행하는 건, 이거 자체가 실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클래스 선언한 거일 뿐. 저 클래스를 써야 이제, 뭐라도 되겠죠. 여기는 사실 조금 웃기는 코드인 것 같아요. 이거, 웃기는 표현이라는 건 좀 그렇고. 의미는 없는 코드이긴 해요, 여기는. 그죠? 아까 그 클래스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셋이었습니다.
이게 데이터셋을 정리를 해보면 대충 약간 콜렉션 같은 느낌이에요. 배열.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데이터셋까지는 됐는데 의외로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열심히 할 때는 데이터 로더가 더 많이 언급되고 많이 다루는 일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셋은 우리 데이터셋의 피처, 그러니까 특성, 보통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피처라고 하는 거는 인풋이기도 하고요. 인풋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인풋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레이블은 아웃풋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주목하는 인풋과 그거의 결과인 아웃풋을 꺼내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리트리브 읽어 오는 거죠. 샘플 하나에서 언제 아무 때나. 자 그런데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샘플을 미니 배치스라는 단위로 전달을 하고 싶은 건데, 전달한 다음에, 전달하면서 리셔플, 그 셔플은 섞는 거잖아요. 셔플을 다시 섞는 거예요, 데이터를. 근데 섞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각 에포크마다. 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좀, 또 머신러닝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배치 나오고, 에포크 나오고 하죠, 그죠? 리듀스 모델 오버피팅. 그러니까, 오버피팅, 과적합을, 모델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썬에 멀티 프로세싱을 써서 데이터 이거 읽는 거를 좀 더 가속화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다 뭐냐 할 텐데, 이게요. 일단 에포크라는 게 뭐냐부터가 좀 이제 관건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머신러닝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에포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포크는 쉽게 하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트레이닝 데이터셋 6만 개 있다고 치면 6만 개를 한 번 다 훑은 겁니다. 6만 개를 다 훑은 게 한 에포크예요. 좋은 거죠. 근데 웃긴 한편인데 저는 6만 개 한 번 에포크 털었으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보시면 에브리 에포크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포크가 하나가 아닌 거가 짐작이 되잖아요. 실제로 에포크 여러 번 돌립니다. 그러니까 6만 개 데이터셋을 한 번 쭉 학습한 그거 가지고 한 번 쭉 학습한 거를 또 여러 번 해요. 반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예를 들면 6만 개면 1번부터 6만 번까지 있는 거죠. 1번부터 6만 번간을 한번 1번부터 6만 번까지 쭉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음 에포크에서 또 1번, 2번, 3번, 4번, 6만 번 이렇게까지 또 똑같이 순차적으로 또 한번 학습을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죠? 여기 무슨 랜덤이 개입된 게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인덱싱 자체를 순차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는 또 그대로고 에포크마다 만약에 그럼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포크 때마다 데이터를 섞어줘야 돼. 우리 카드 게임 할 때 카드 섞듯이 섞어줘야 돼요.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과적합 오버피팅을 피한다고 줄일 수 있습니다. 좀 웃기죠. 그래서 뭐 오버피팅이 뭐냐는 것도 또 다른 주제지만 어쨌든 피팅을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팅을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건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됐다, 너무 맞춰졌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빠삭하게 했다 이런 거죠. 그게 뭐가 나쁘냐 하겠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뭐 요새는 아마 그럴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별로 그냥 대충 가도 된다 하는 과목들은 선생님들이 불쌍하니까 애들이 시험 문제를 예를 들면은 20개 나오면은 100개를 먼저 줘요. 진짜로. 그래서 이 100개 중에 20개 나온다는 거죠. 랜덤이겠지만. 그러면은 100개 다 외우면 20개는 당연히 풀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대박인 거죠. 그게 이제 과적합. 100개를 다 외우자. 문제 답. 그러면은 그 시험 만점입니다. 실제로 만점 그렇게 받을 수 있죠. 자, 그렇게 이게 과적합이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이 안에서 100개 중에 20개가 나오니 100개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는 훈련을 했으면 100개에 대해서 그 안에 20개는 아무리 20개를 뽑은들 항상 정답을 맞추겠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이 머신러닝은 그걸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원칙은 지금 이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건 뭐건 간에 모든 데이터셋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트레이닝 아까 뭐였죠? 그다음 뭐 테스트 무슨 잡지에 나온 이미지라면서요. 세상에 옷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잡지에 6, 7만 장으로 이 세상의 모든 패션을 다 커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 하고 싶은 건 뭐죠? 사람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옷 입은 걸 찍었어요.
그랬을 때 그 옷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은 거지 잡지에 나왔던 7만 장 중에 한 장이 어떤 종류 옷인지를 알고 싶은 건 그렇게 관심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 이제 과적합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7만 장 중에 한 장은 귀신같이 맞출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되게 대단하다.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6만 장으로 예를 들면 한주면 6만 장을 어떻게 이렇게 그거 배웠다고 6만 장이 아닌 다른 이미지, 정말 전혀 상관없을 수도 없는 있는 그런 패션 이미지를 10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잘 집어내지? 음, 글쎄요. 자, 그렇고 그게 이제 에포크고요. 그 다음에 미니 배치라는 건 뭐냐면요. 요것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 하나, 샘플 하나하나를 갖고 하기보다는 여기 샘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샘플 여러 개, 그러니까 데이터 여러 개, 그러니까 이미지 여러 장. 그러니까 6만 장 중에 6만 장을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스터디하는 게,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고 6만 장 중에 예를 들면 미니 배치가 뭐 100장이라면 100장 단위로 6만 장이면 600번 하겠죠? 100장이니까 6만 번 맞죠? 그래서 100장 단위로 600번을 해서 6만 장을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함을 추상화시키는 반복 룹 순환을 하는 데이터 로더를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 오호,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 데이터셋을 넣어라. 너가 구현한 데이터셋이건 뭐 남이 만든 데이터셋이건 상관없고 배치 사이즈 그 배치할 때 배치 단위, 배치 크기, 그다음에 셔플, 섞을지 말지 에포크마다 뭐 그런 거겠죠? 좋네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데이터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데이터셋을 로드를 해서 데이터셋을 로드해서 데이터 로드로 넣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할 수 있어요.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돌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데이터들을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자, 각 한 그 순환 각 뭔가 이렇게 반복 그럴 때마다 배치가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배치가 반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트레이닝 피처스와 트레이닝 레이블스가 나오고 이게 입력이 나오고 그 아웃풋 결과가 나오고 64인 경우에 각각으로 64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셔플을 true로 했으니까 배치를 다 돌고 나면 데이터가 쫙 한번 또 카드를 섞어요. 뭐 더 잘 섞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죠, 그죠? 실행을 해보면 조금 감이 올 것 같기도 하고 해봅시다. 일단 로더부터 만들어요. 로드 엄청 빨리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실행. 자, 그럼 밑에 한번 이미지가 나왔을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긴 다시 여기서 볼게요. 자, 트레이닝 피처스. 이거 지금 이제 이게 그 파이썬에서 이렇게 그 쪼개주는 거죠. 요 리턴 값을. 아마 이게 튜플로 나와서 이렇게 두 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쪼개주는 것 같은데요. 요 함수의 리턴 값을 이렇게 쪼개줘서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deconstruct, destruct 뭐 이런 표현 쓰던데,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트레인 데이터 로더에다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반복자, 순환자 이런 거를 얻어요. 네, 그거에 넥스트를 하면은 아직까지 돈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첫 그 반복이에요. 첫 반복, 첫 턴, 첫 턴을 돕니다. 첫 턴을 돌면 첫 턴에 데이터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처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쓰니까 몇 개가 나오겠죠? 아까 사이즈 몇으로 했죠? 64였나? 64개가 나와요. 이게 한 배치죠. 한 배치가 나와요. 그래서 한 배치에 쉐입을 이제 그 뭐죠? 원파이에 쉐입을 찍어보면 사이즈라고 하면은 쉐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쉐입이 나온 게 어떻게 됐었죠? 보시죠? 토치점 사이즈 64. 그다음 64에 1, 28, 28 이렇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레이블은 그냥 64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서 약간 의아하다고 해야 되나? 64인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64개가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여기는 64개 딸랑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레이블이니까 차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 피처는 이미지는 인풋은 이 해상도가 일단 28, 28인 건 알겠어요. 이름 뭐지?
이게 제일 웃기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피처스가 6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0번째 거를 꺼냈어요. 레이블도 0번째가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화면에 찍었어요. 근데 화면에 찍은 거에 레이블은 그냥 레이블 그대로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0으로 나왔어요. 0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로 표현돼 있을 거예요. 0부터 9까지. 그래서 0은 뭐고, 1은 뭐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아까 있었죠. 그죠? 레이블. 그 딕셔너리 있었죠. 그거에 그냥 숫자 값인데, 키 값인데, 그건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는데, 이미지가 여기 보시면 이거 0이 스퀴즈예요. 이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설명이 있나 볼게요. 없네. 끝났어요. 40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스퀴즈가 뭐지? 라는 거죠. 스퀴즈가. 그죠? 그냥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장난삼아 여기 셀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찍어보겠습니다. 요거에 그냥 찍어볼게요. 뭔지 형태가. 영화부터 이미지에 뭐였더라? 아유, 트레이닝 피처스의 트레이닝 언더바 피처스의 0. 트레이닝 피처스의 0. 이렇게 그냥 요것만 한번 찍어 나와라. 트레이닝 피처스가 디파인이 안 돼 있다고요? 트레이닝인가? 아, 트레이닝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트레인 어쩐지 이렇게 나와. 아우, 이게 스퀴즈를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요렇게가 한 개예요. 이게 아마 28개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28개일 것 같아요. 이게 28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마 2차원이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게 2차원이죠. 그죠, 2차원이죠. 요게 2차원이거든요. 그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거를 스퀴즈를 하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스퀴즈. 이렇게 썼나? 스퀴즈. 맞죠? 스퀴즈. 이게 이미지죠. 쉽게 얘기하면. 음, 음, 네. 이게 기본적으로 다 텐서예요. 다 텐서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랑 아까 이거 뭐죠? 이거랑 같네요.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렇군요. 정확히 뭔지 알고 싶으면 검색해보면 되죠, 뭐. 파이토치의 텐서의 스퀴즈. 자, 이왕이면 공식 문서로. 스퀴즈가 뭐냐? 인풋, 디멘션. 저희는 디멘션 안 썼죠. 그러면은 텐서의 스퀴즈라면 텐서가 리턴 되는 거예요. specified dimension of input of size 1을 리무브 한다. 대박이다. 와, 예를 들면 인풋이 이런 쉐입이에요. a 곱하기 1 곱하기 b 그러면은 스퀴즈 하면은 일자리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일자리를 빼냐라고 한다면 이게 일자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엘리먼트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조금 잉여스러운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약간 좀 유심히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저도 파이토치 할 때 이 쉐입, 그러니까 텐서의 쉐입을 가지고 뭐 장난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조작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경우도 왜 이런 걸 했냐면 이 이미지로 들어가야 될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오더가 2인 텐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2차원 텐서라고 할까요? 2차원 텐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차원이니까 그래서 그걸 한 차원 하나 줄인 거예요. 차원 하나 줄이는 방법이 스퀴즈라고 해서 어차피 그 첫 번째 차원은 엘리먼트가 한 개라서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차원에 날려버리는 거죠. 차원 축약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재밌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